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자, 클래스 있는 엄마들을 위한 임신, 육아백과, 우리 아이가 토해요, 소아 구토에 대한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가장 자주 어머니들이 이제 놀래서 응급실로 달려오는 그런 증상이죠. 애가 토하고 이러면 일단 굉장히 당황을 해요. 애가 토하고 먹은 것도 토하고 심지어 약을 먹으면 약 먹어도 토하고. 사실은 응급실에 와도 크게 해줄 건 없어요. 어떤 다른 응급적인 질환, 뇌수막염이라던가 흔히 맹장염이 다른 그런 것들을 장중첩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한 장염이라던가 혈변이 나온다던가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다른 증상이 없다면 사실 그렇게 해줄 건 없어요. 토하는 것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또 수액을 공급하는 건 해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 찌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찔러서 수액을 주고 또 검사를 하냐 마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와도 좀 깔아놓는, 우리가 깔아놓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과를 지켜보는, 옵저베이션하는, 관찰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그런 증상이, 가벼운 장염이 대부분이지만 또 가볍게 여겨야 될 것과 또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고, 또 어머니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결국 이거예요. 플레잉, 헌팅, 쿠킹 이 순서대로 갈 건데요. 자, 토하는데 장염이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토 응급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응급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토하는데 장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은 걸 토하고 가면은 장염이니까 일단 좀 지켜볼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토하는데 장염은 막 설사하고 그런 거 아니야? 식중독 그런 거 아니야? 왜 애가 토해서 하는데 장염이라고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를 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풀면서 설명도 곁들여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토하는데 장염이라고? 먼저 여기 입, 식도, 그리고 너무 넘어갔다. 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나오는 소화기에 있는 그런 장의 염증들 있잖아요.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장염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염이냐 장염이 아니냐로 소화기계통의 문제는 또 판단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장염은 우리가 특별하게 큰 치료하는 거 없이, 물론 이제 세균성 장염 어쩌고 나오면 세균성 장염, 심한 장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주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의 염증, 잘못 먹어서 체했다는 것도 다 속하고요. 토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튀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그런 것들을 통틀어 장에 나타난 염증 소견, 이상 소견을 장염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장염의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크게 이렇게 보고요. 역시 바이러스성 장염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겠죠. 가장 흔하면서도 특별히 해줄 건 없고 이것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균성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나고 설사 쩍쩍하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장염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거, 이게 워낙 흔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운동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 기간의 조절이 어떤 밸런스를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토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짜주는 걸, 위에서 짜주고 내려가면 짜주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쫙쫙쫙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자율신경,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 위를 움직이는 걸 내 뇌로 지금 위 움직여봐요.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근데 심지어 지금 막 억지로 막 이게 해봐. 잘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자율신경이 의해서 교감신경과 부경신경이 서로 흥분했을 때 작용하는 신경과 편안하게 쉴 때 작용하는 신경 두 개가 우리 몸의 이제 긴장과 흥분을 조절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조절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둘이서 결국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에 교란이 돼갖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짜는 거야. 그러니까 짜다가 위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잖아요. 위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래로 쇠싸기도 하고. 바이러스 독소라던가 바이러스가 쏘는 거 포탄이라던가 아니면 이 자체가 내는 안 좋은 그런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고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장염이다. 그리고 흔히 구토를 일으키는 건 노로바이러스예요. 올 겨울에도 유행하고 있고 매년 유행하고 그래요. 노로바이러스 이름 하나 뭐 기억해 주시면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항구토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뭘로? 주사로 그냥. 토하는데 약 먹으면 약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사로 쏘면 되는데 이 주사로 쏘는 거를 어른들은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 드시고 구토하고 이러면 가면은 주사 놓고 이러는 그 약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체했을 때 헛구역질 나올 때 먹으면 싹 가라는 그 약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권고하지 않아요. 왜냐면 불안 증상에 손떨림이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계속 앞에서도 강의들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약을 쓰냐 병원에 가냐 이거는 뭐야 병원 환경이 좋은 건 아니라 했지. 아이들한테 좋은 건 아니고 병원에서 먹는 약이 좋은 건 아닌데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 결과나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항구토제를 함부로 쓰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줄 약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는 약으로 주면 먹는 약 토하고 이런 염증이 가라앉고 자율신경 부균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응급실에 흔히 내원하는 특별히 뭐 열이 심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으면 토하고 체하고 이런 증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일단 심한테 열 나거나 머리 아프거나 다른 증상이 없다면 구토에 대한 원인 자체는 일단 좀 묻어두는 거예요. 경과를 지켜보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다른 게 탈수, 처짐 심하게 토하고 일단 먹지 못하니까 탈수가 생길 수 있고 또 토하니까 탈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애가 처진다는 거는 다른 강의에서 말했지만 울지도 못하는 거야. 울지도 못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어머니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평소에 잘 놀던 애가 너무 못 놀아. 이상해. 그런 것도 괜찮지만 우리 쉽게 판단하기 힘들 때는 애가 울지를 못해. 차라리 울면 심하게 처졌다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애가 울지는 못할 정도면 정말 심하게 처진 거 이건 탈수 의심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수액을 공급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수액을 공급한다는 건 라인을 잡는 거거든요. 이 정맥, 혈관에 주사를 꽂아서 내가 그걸로 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건데 아이들은 이거 찌르는 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마찬가지로 줄 만큼 이거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두세 번 토했다고 오면은 얘를 찔러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더 안 좋은 경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거고 탈수된 거 소변을 알 수 있고 소변을 너무 못 누면 특히 반나절 하루 정도 못 넣으면 이건 탈수 소견이 있으니까 이제 라인을 잡고 이제 그 혈관을 잡고 수액을 공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고 보통은 이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지켜보고 물을 먹여서 괜찮으면 물을 좀 더 먹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한 거. 그 다음에 고역식 이런 식으로 단기적 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 안 하고 먹으면 돼요. 토 안 하고
단계적으로 먹는 물부터 먹는 걸 확인하면 되니까요. 어른 같으면 사실 바이러스는 장염은 굶기면 돼요. 굶기면 한 이틀 굶겨. 그러면 장 기능 정상으로 오고 염증도 이겨내 이런 시간을 주는데 아이들은 쉽게 탈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주사바늘 꽂냐? 그것도 또 그 스트레스를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약 먹으면 약토하고 죽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염이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탈수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나절 하루 정도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사이는 좀 될수록 금식을 시키면서 아이가 달라고 할 때만 주는 거예요. 금식을 시키란 말은 아예 배고파 막 달라는 거 억지로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물 조금 주고 조금 늘려가면서 단계적 시기를 시도하면 반나절 정도를 지켜보고 넘어서도 하루 정도가 지나서 소변도 못 누고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두 번, 세 번 토했다고 들쳐오고 오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 병원에서의 그 안 좋은 환경에 세균 바이러스가 노출된 환경에 있는 게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응급질환을 시사하는 그런 사인들이 없다면 집에서 지켜보는 게 옳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응급 사인은 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